자, 국가배상제도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9조다, 그지? 그리고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손해전보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국가배상제도가 있고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 국가배상제도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일반법.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요것에 대해서 주로 배울 텐데, 이 손실보상은 그런 데 있잖아. 일반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 이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불법행위 책임에는 일반법을 둘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 절차, 책임의 정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라 그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법으로 정하기 성질상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야. 입법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질상 일반법을 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국가배상법에서의 국가배상제도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지? 2조, 5조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입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 이제 이 둘 중에 배상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뭡니까? 2조하고 5조 중에 2조만 그렇지, 그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지? 요 5조 부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과실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 책임이거든. 불법행위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란 주관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그지? 그런데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거든. 그래서 있잖아, 영무가. 사실은 5조는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에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마땅히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5조는 있잖아, 사실은 이거는 단체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베이스, 하나는 단체주의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거든, 그지? 이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책임에 따른.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책임의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단체주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는데 공동의 힘으로 조금 도와주자, 이런 컨셉이란 말이지, 그지? 근데 이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사실은 단체주의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법행위 형식을 빌린 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행위 형식을 빌린, 불법행위 형식의 보상이다. 불법행위 형식의 보상이다. 사실은 불법행위 형식의 사회보상 또는 불법행위 형식의 단체주의적 보상,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요지는 뭐야? 국가배상법 5조는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가 요지야, 그지?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가 하면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입니다. 헌법 23조래. 헌법 29조는 있잖아. 헌법 29조는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하고 있어요. 헌법 29조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헌법 또는 공공단체라고 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공공단체가 더 넓은 개념이지, 그지? 공공단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정광성. 공공단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어떤 게 있어?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공법상 사단이나 재단같이 공법상 법인들은 여기는 속하지만 여기는 속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지방자치단체 아닌 공공단체, 광석이가 말한 것처럼 공법상의 법인들은 어떤 법의 규율을 받을 거냐, 그지?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그지? 민법을 적용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국배법을, 국가배상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 그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옛날에는 얘가 다수의 견해였는데 요즘은 얘가 다수의 견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답안지 쓸 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 뭐 굳이 어떤 걸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의 구조 봅니다.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자, 그지? 공무원의 행위, 공물의 상태 이래 돼 있어.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2조를 설명하고 있고, 공물의 상태는 국가배상법 5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면 공법상의 책임을 지고,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는 사법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써놓은 거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인 작용, 또 관리적인 작용, 국고작용으로 나누면 뒤에 배우겠지만 관리작용까지가 이 공법상의 책임을 지는 대상이 되는 거지. 국고작용은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무슨 책임이요?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지? 공물의 상태는 행정재산인 경우하고 일반재산인 경우하고, 그지? 요거는 뭐 내가 총론 시간에도 많이 하지만 총론을 안 들은 학생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합니다. 뒤에 설명해도 되지만 나왔으니까, 그지? 자, 공물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물. 공물의 반대말은 뭘까? 공물의 반대말은 뭐야? 사물입니다. 사물, 그지? 사물.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는 공물은 뭘 공물이라 그래? 다정하게 이야기해봐. 공물은 뭘 공물이라 그래? 공적인,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지?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물건을 공물이라 그래. 사적인 물건으로 쓰이는 거겠지, 그지? 사적인 용도. 사실은 사적인 용도는 아니고요. 요거는 뭡니까? 용도가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지? 공물은 사물하고 달리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용도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겠지, 그지?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그래. 특허라고 하는 거는 많이 틀리지 않아, 그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특허라는 건 형성적인 행위다, 그지? 그래요. 형성적인 행위인 경우도 있고요, 확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죠? 주로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지 그러면 용도의 폐기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성규야? 폐기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형성적인, 뭐 특허는 아니겠지, 그때는. 어쨌든 형성적인 행위. 자, 공적인 용도,
곡물은 다 용도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 용도가 폐기되면 사물이 됩니다, 그지? 예. 그래서 용도가 있는 그런 물건을 재산의 이름으로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행정재산이라는 거지, 그지?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예. 용도가 없는 물건은 재산의 이름으로는 일반재산 혹은 재정재산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지, 그지? 이 재정재산이라는 말은 뭐야? 값어치만 판단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예, 일반재산, 재정재산의 옛날 이름은 뭐였어요, 오유민? 옛날 재산, 옛날 이름은? 예. 옛날 이름은 잡종재산이라는 거지, 그지? 잡종재산이라는 건 뭡니까? 종이 없는 재산이야, 그지? 이 종이 뭐야? 용도야, 그지? 그래서 용도가 없는 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느낌이 잘 오지, 그지? 예, 안 오나? 예,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난 군대에서 군수계를 했거든. 군수 물건 중에도 잡종계라는 게 있어요. 예, 제일 일 못하는 놈이 잡종계 합니다. 그래요. 군수에는 이제 1종, 2종, 뭐 이게 9종까지 9종. 예. 1종이 뭔가? 1종이 뭐겠어요? 군대에서 쓰는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종이겠지. 1종이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을 물건으로 쓰진 않잖아, 그지? 물건이 된 사람 좀 슬프지만 시체입니다. 예. 안 할래, 그 뒤로는. 하는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괜히 했다 싶어. 어쨌든지. 자, 그래서 곡물하고 사물로 나눠, 그지? 이 곡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지? 공용물이라는 게 있어, 그지? 공용물. 공용물은 여기서의 공이라는 것은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행정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야, 그지? 그래서 경찰차나 청사나 뭐 경찰견도 공용물이야, 그지? 그래서 물건은 동물도 포함되는 개념이지, 그지? 그 다음에 공공용물이라는 게 있어, 그지? 공공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일반 대중이 다 쓰는 공물은 뭐가 있어? 도로, 하천,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공물이라는 게 있어, 그지? 보존을 위한 공물, 문화재 같은 게 있어, 그지? 그래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있잖아, 용도 개념의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지? 용도 개념을 중요시해요. 그죠? 예. 우리가 사법에서는 어떤 개념의 물건을 중요시합니까? 사법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는 백이주? 어떤 개념? 사법에서는 있잖아, 소유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그지? 예. 우리 건대민법의 3대 원리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건대민법의 3대 원리 그런 거 안 하니네? 구필모 알아? 아, 그래, 모른대. 그냥 대답하기 좀 그러니까. 난성재나 건대민법의 원리.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만수. 네. 민법의 원리는 뭐야? 아, 그래. 행정법 배울 때는 사실은 민법의 원리도 배우고 배워야지 되는데. 왜냐하면은 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저기한테 물어보자. 양서현. 모른대. 알 때까지. 음예미? 나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어. 임재일. 안 마주쳤냐, 혹시? 뭐라 하노? 그렇죠. 소유권 절대 원칙, 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그지? 소유에 대한 관념을 있잖아, 제일 첫째로 치더라. 물론 이제 제1원칙은 아니야. 제일 1원칙은 뭡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거지, 그지? 사적 자치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그러기도 하지, 그지? 무슨 말이야? 우리 둘끼리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한다, 이런 말이야. 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해결한다, 그런 말이야. 우리 둘끼리의 의사가 법보다 우선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사적 관계는 자치, 스스로 다스려라, 이런 말이거든. 스스로가 정한 룰에 따른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두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그만큼 소유를 중요시한단 말이지, 그지? 소유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해, 이것도? 답을 이야기했네. 건대민법이 원리니까.
근대부터 등장하는 거지, 그렇지? 고전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보편적인 법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인간이 등장하는 것도 근대입니다. 그래서 근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소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법적인 주체, 권리나 의무를 갖는 자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그 이전 시대는 누구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세상 사람이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지? 어쨌든지 민법에서는 있잖아, 소유 개념을 중요시하는데 행정법에서는 용도 개념을 중요시한다는 점, 그지? 이 공물에는 있지, 이 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사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이 뭐야? 사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 성훈이, 사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은 뭐야? 계약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계약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계약에는 어떤 계약이 있어요? 계약 중에 제일 중요한 계약이 매매 계약이지, 그지? 임대 계약이 있지, 사용 계약이 있지, 그지? 뭐 기타 등등, 그지? 오케이, 그런 거 했어. 자,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상의 지위 보시면 첫째 무과실 책임 이렇게 해놨다, 그지? 국가배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 제도는 또 국가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그지? 과실 책임이야. 그래. 뭐 좀 재밌는 일 없나? 자, 과실 책임인데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지. 과실이 입증될 때 책임을 진다는 이론인데 과실의 입증은 쉽지 않더라, 그지?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불법행위 책임 이론에서 무과실 책임의 도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도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이 특별히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또 입증이 특별히 어렵거나 아니면 책임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는 거지, 그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뭐 있노? 관용 차량으로 인한 운전 사고로 인한, 관용 차량에 의한 운전 사고로 인한, 이래 쓰는 게 맞겠네. 관용 차량으로 운전 사고 냈어, 그지?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지. 이거는 뭡니까? 자동차가 갖는 위험성 때문에 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지? 관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이 공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면 그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지? 학생들이 잘 착각하고 틀리는 경우 많은데 국가배상 책임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책임, 뭡니까 이게? 자배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 국배법상의 책임하고 자배법상의 책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자배법이 적용될 때는 국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관용 차량에 의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의 운행자가 됩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의 적용을 받고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배법의 적용을 받는데 개인이 자기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차량의 운행자가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뭐야? 공무를 수행하니까 그런 거지, 그지? 공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뭐 둘 다 적용되지 않겠지. 국공영 사업 종사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공무원의 공무상제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뭐 이런 거지. 이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상 책임의 감경 정형화, 배상 책임의 경합 읽어보시고 경합이라는 말은 책임이 두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지? 적용의 순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이런 거지, 그지? 예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할 거 별로 없네. 자, 넘어갑니다, 그지?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몇 가지. 이 법이라는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법은 두 가지입니다. 체계와 개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릴 줄 알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웬만큼 1등은 못해도 있잖아. 한 10등은 합니다. 그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1등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잘하는 축에 들기만 하면 돼. 골고루 비슷하게 잘하고 뭐 자기가 뭐 하나 정도 뭐 좀 잘하는 게 있고 이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그지?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지 이 체계를 잘 잡고 있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잘하는 축에 든다는 거지. 그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지? 자, 그래서 하나씩 본단 말이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직무의 범위는 뭐냐? 직무의 개념, 직무 행위의 개념, 그 다음에 직무 집행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지? 위법하게, 미안해. 법령에 위반하여 여기 이제 위법하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고의과실로, 그지? 물론 이제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법 2조 요건인지, 그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단 말이지, 그지? 인과관계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것이 요건이라서 요것들을 하나씩 해본단 말이야, 그지? 자, 하나씩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지. 첫째, 공무원. 공무원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우리는 보통 협의의 공무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신분법상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신분법상 공무원. 신분법상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야?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지? 그래서 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신분법이라는 말은 공무원 법을 말하는 거지. 그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협의의 공무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두 번째는 책임법상의 공무원이 있다. 그지? 책임법상의 공무원. 세 번째는 형사법상의 공무원이 있어. 그지? 여러분 법조문 보면 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자를 형법 땡땡조 땡땡조 땡땡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형사법상의 공무원. 책임법상의 공무원은 다른 말로는 기능적 공무원, 기능상의 공무원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 그 기능이 이 공무원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뒤에 배우지만 직무하고 관련해서 있잖아. 직무 집행의 의미하고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거든.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하고 나중에 배우지만 외형설 뭐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혹은 외형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거든. 오와야 오와 둘 중에 하나, 그지? 그래서 기능적 공무원이란 말이지, 그지? 형사법상의 공무원, 그지?
사실은 이게 제일 좁은 개념이고 뭐 요 둘 간의 포함 관계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지?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얘보다는 넓다는 거지. 그지? 예.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될 특수 문제. 특수 문제 하나는 첫째, 기관은 공무원인가? 기관은 공무원인가? 기관이란 말은 뭐야? 행정기관은 그런 말이지. 그지? 행정기관은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이 되는가 이런 말이야. 그지? 기관이란 말은 주로 뭘 말하는 거야? 기관이란 건 예컨대 남학영 기관이라는 건 예컨대 행정청. 그렇죠. 행정청과 같은 거야. 그지? 행정청이 공무원이 되는가 이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단체. 공공단체. 법인도 공무원이 되는가 이런 거. 그지? 세 번째는 공무수탁사인은 공무원인가?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된단 말이지. 세 가지를 보자. 자, 첫째, 기관의 공무원성. 첫째, 기관의 공무원성을 봅니다. 남학영, 기관은 공무원이 되겠나 안 되겠나? 행정청은 공무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학영이 생각하기에 국가배상법 2조에서의 공무원은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는 자. 그지?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는 자가 공무원이지 기관은 공무원이 아닐 것이다. 그지? 뭐 맞지. 그지? 이게 답이기도 하고. 그지? 근데 기관 스스로 집행하는 자인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성을 인정하겠지. 그래서 뭐 교과서에도 사실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지는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는 자만 공무원이고 그것의 어떤 명의인 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취소할 때 영업정지 처분할 때 공무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자 이름으로 하잖아. 그지? 그렇다라고 해서 그 권한자인 기관이 공무원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 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판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성이 없다는 거지. 그지? 다만 기관 자체가 집행자인 경우는 당연히 있겠지. 요거하고 관련해서 있잖아. 관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무원성 인정하느냐?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지? 합의제 행정기관도 뭡니까? 행정기관을 이루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뿐 뭐 답을 고르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 두 번째,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뭐야? 김동호.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뭡니까? 모릅니까? 김동호 법학과 학생? 아, 그래요. 모를 수 있지. 동호, 내 행정하고 행정법도 듣지? 그렇구나. 그래요. 친하게 지내자. 이나원.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잘 모르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손현경.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기한테 물어봐야지. 문정목한테.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물론 공무수탁사인이 있잖아. 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지? 법인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단체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정말로
사인, 개인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체입니다. 그지?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기관, 주체성과 기관성을 모두 가집니다. 그지? 개인이 공무수탁 사인인 경우에는 행정 주체이면서 기관이야. 그지? 이해되잖아. 그지? 왜냐하면 주체라는 거는 사실은 뭐야? 이건 관념적인 존재인 거거든. 그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자가 기관인 거거든. 그래서 개인이 공무수탁 사인이면 스스로 주체이면서 기관성을 갖는 거지. 예? 그러면 이 개인인 경우에는 말이야. 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관성도 갖고 사실은 또 집행자로서의 성격도 다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 그 자체가 공무원이 되는 거지. 그지? 예. 요때는 뭘 어떻게 설명할 때? 아니구나. 물론 공무수탁 사인의 책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성립이 가능한 거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볼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말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거고, 그지? 법인이 따로 있을 거고, 그지? 이때는 뭡니까? 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게 맞겠지. 그지? 이 공공단체인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설명한 바와 같아. 381페이지 표에 보시면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 봅니다. 그지? 의용 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지? 이게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예입니다. 그지? 의용 소방대가 뭐 하는 건지는 알지? 소방공무원이 아니면서 불 끄러 다니는 자들이야. 그지? 의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처럼. 그지? 시형버스 운전사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 그지?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5번에 서울시 산하구청의 청소차량 운전수는 공무원이야. 그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왜 청소차량의 운전수는 공무원이고 시형버스 운전사는 공무원이 아닐까?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시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죠? 뭡니까? 청소 업무 자체를 청소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지?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판례는 오래된 판례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인 청소 하는 분, 공무원인 환경미화원은 몇 급 공무원이겠노?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최영일 몇 급 공무원 같아요? 9급일 것 같습니까? 정준영 몇 급일 것 같아요? 10급. 왜 10급 한다고? 그지? 기능직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지? 정민치 안 왔네. 김채린? 네 생각엔 몇 급 같아요? 잘 모르지만 찍으란 말이지. 그지? 지환이? 기하직.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네. 그래요. 별정 7급입니다. 별정 7급. 높지, 그지? 왜 그런가 하면 일이 힘드니까 봉급 많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별정 7급이니까 봉급이 많이 나가니까 이 구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용역 회사에 맡기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지? 책임이 많이 줄어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있잖아. 국가나 학교도 마찬가지야. 학교도 우리 학교 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잖아, 그지? 큰 푸드 회사에서, 그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지? 왜 그러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거기서 뭐 식재료에 대한 어떤 식중독 책임 이런 건 학교는 피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바람직하진 않아. 그리고 그 비용으로 회사는 이윤을 남겨 먹고 학생들한테 음식을 판단 말이지, 그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청소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 청소 회사에 맡기면은 청소 회사가 이윤을 먹고 봉급을 줘야 되니까 봉급 수준이 3배 정도는 차이 납니다, 그지? 공무원 인자하고 용역 회사. 자, 그럼 어쨌든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건 아니고 용역 회사, 청소 용역 회사 차량 운전수. 청소 이런 거잖아. 청소 차량 운전사가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냈는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이거 묻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용역회사 청소 차량 운전자는 공무원이냐 이거지, 그지? 용역회사 여기 이제 생각해 볼 문제야, 그지? 그래요. 두 가지 내가 물었어, 그죠? 첫째, 청소하고 있잖아. 시형버스하고 청소차하고 시형버스하고 뭐가 달라서 얘는 공무원이고 얘는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청소 용역회사 차량 운전사도 있잖아. 여기서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지, 그지? 뭐 사실은 아주 쉽지만은 않지. 윤영목. 자, 요거부터 해보자. 청소차는 공무원, 청소차 운전사는 공무원, 시형버스 운전사는 공무원이 아니래.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 이거는 공적이고 시형버스는 뭐 하는 건지 알지? 알잖아, 그지? 시형버스. 서울에는 시형버스가 있나? 서울에서는 시형버스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시골에 가면 시형버스가 요즘 거의 다 있습니다. 어떤 데 운행하는가 하면 승객이 많이 없는 노선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버스 회사한테 그 업무를 위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뭡니까? 부족분은 시에서 다 메꿔줍니다. 예전에 과천 같은 데는 과천시에서 시형버스를 직접 운행했어. 그래서 과천시청 마당에 시형버스가 이렇게 여러 대 주차되어 있고 그랬어. 지금 어떤지 모르지. 요거는 있잖아,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사실은 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뭐 작용으로 보는 거야? 국고작용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지? 요거는 공무수행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거지. 자, 두 번째. 용역회사 차량 운전, 그지? 용역회사 차량 운전자. 요거는 어떠노? 요거는 용역회사 차량 운전, 청소 용역회사 차량에 치인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이 문제거든, 그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승훈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그지? 용역 회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청소 업무를 용역 회사에다가 이제 위탁하는 그런 계약을 맺겠지. 용역 계약을 맺을 거냐? 청소라는 서비스에 대한 용역 계약, 그지? 용역 계약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법적인 성질은? 요 계약의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겠어요? 공법상의 계약이겠어요? 성훈이는 그거는 답 안 하려고 그냥 딴 데 보내. 권윤덕? 요건 용역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일까? 사법상의 계약일까? 그래, 사법상의 계약 맞습니다. 사법상의 계약. 그러면 사법상의 계약이면 사실은 자꾸 이렇게 말하면 내 말하는데 자꾸 가치가 부여돼서 적당하진 않네. 어쨌든지 사법상의 계약인데
요거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데서 그지 흔들린다, 그지? 됩니다. 사법상의 계약이든 아니든 간에 공무를 집행하느냐의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니까 있잖아. 아닌 사람들 중에 기구나. 안 봐도 되겠다. 자, 직무. 직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적인 작용, 관리적인 작용까지, 그지? 국고작용은 요거는 이제 민사상 손배 책임에 따른다, 그지?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첫째, 집행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사실은 그 사법작용도 뭡니까? 대상은 되겠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되는데 요거는 있잖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위법한 입법 그 자체가 위법한 입법 그 자체가 대상인 건지 아니면 입법의 과정이 국가배상법상의 대상인 건지. 위법한 입법 그 자체라는 것은 뭡니까? 입법의 위법성, 그지? 위법성 그 자체가 대상인 건지 아니면 입법의 과정이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뭐겠어요? 얘가 대상이 됩니다. 그지? 입법의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법한 판결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견해, 또 판결의 과정이 또는 판결의 절차가 대상인가에 관한 견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게 맞다는 거지, 그지? 왜 그런가 하면 뭡니까?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이거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좀 없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또 한편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지? 고의로 위법한 법을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지? 실수로 위법한 법을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입증은 둘 다 마찬가지야. 입법의 경우에나 사법의 경우에나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입증은 매우 어렵다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통치행위 있네, 그지? 통치행위. 세 번째는 통치행위. 통치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작용 중에서 뭐 요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의 아니구나. 국가작용 중에서 뭐야?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통치행위의 개념 요소는 두 가지야.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에 사법심사의 제한, 그지? 그러면 통치행위의 대상이 된 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그지? 단순히 생각해 보면 통치행위의 대상이 된 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지 맞겠지, 그지? 왜 그런가 하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위법해야 되잖아, 그지? 기본적인 요건이 위법할 것이잖아, 위법할 것. 그런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안 한 거야, 그지? 사실은 얘하고 얘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지. 아니,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거지, 사실은. 부정설은 뭔가 하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데 이 사법심사의 범위가 단순히 형사상의 책임 또는 효력의 유무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국가배상도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정설의 요지는 뭔가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적 책임, 법적인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긍정설은 뭔가 하면, 긍정설은 참, 부정설도 사실은 이 국가배상 책임은 안 되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되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국가배상은 안 되는데 손실보상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배상은 안 되면 손실보상,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줘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국가배상 안 되는데 손실보상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몰라. 이런 견해도 있고요. 자, 이 긍정설은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하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 차원을 달리하는데 통치행위에서의 사법심사는 있잖아요. 요거는 효력의 유무 문제다. 효력의 유무에 관한 것이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라는 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효력의 유무에 관한 문제하고 책임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다. 그지? 사법심사를 안 하는 것은 안 해본 거지. 이 책임에 관한 판단에서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지는 뭡니까? 통치행위에서의 사법심사는 효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는 차원을 달리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국가배상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좀 어렵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는 두 가지다. 그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그지? 그 행위가, 혹은 외형적으로 판단하건대 직무인 것처럼 보여질 때, 그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있잖아. CF 할 건 아니고 별표, 그지? 직무 집행의 주관적인 의사가 필요한가? 직무 집행의 주관적인 의사, 이건 뭡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나는 직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런 주관적인 의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지? 또 피해자가 직무 아님을 알고 있을 때, 이건 무슨 말이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직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피해자는 직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지? 이런 건 어떠노?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오케이. 물을 수 있다 말이야. 이 판례 입장이야. 그죠? 둘 다. 주관적인 의사 필요 없어. 직무 집행의 주관적인 의사. 다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외형설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주관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직무 아님을 알고 있더라도 직무의 집행으로 봅니다. 그치? 군대에서 상급 병사가 하급 병사한테 얼차려를 주잖아, 그지? 그거는 직무 집행,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에서 하는 얼차려 있겠나 없겠나? 있습니다, 그지? 예,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국가배상 책임 대상입니다. 그 판례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만 볼게. 결혼식 참여하기 위해서 군 차량 운영한 경우, 사격 훈련이 끝난 후 사격 중 부근에 잉어를 잡으려고 총기를 발사한 경우. 이 당시에는 이랬나 봐, 그지? 1968년 내가 태어난 해인데 군인이 휴식 시간에 비둘기 사냥을 하는 경우. 그 옆에 봐봐. 3번. 예비군에게 실탄 사격 훈련을 마치고 휴식 중 총을 빌려 꿩을 사냥하여 휴식 중이던 예비군을 명중해서 사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판례의 전문을 다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요것만 보면 뭐 비슷한데, 그지? 의미는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의과실 보겠습니다. 자, 주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과실. 고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다, 그지? 과실이 중요하다 그랬지. 예. 자, 과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실의 객관화입니다. 과실의 객관화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과실의 객관화 첫째, 추상적 과실입니다. 추상적 과실.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이라 그럽니다. 추상적 과실의 반대말은 뭘까? 구체적 과실이야, 그지? 구체적 과실. 추상적 과실은 있잖아. 이런 거지. 가해 공무원의 평균적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말하거든, 그지? 과실은 주의를 다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실수했다 그래서 과실을 주의 의무 위반이라 그러거든. 추상적 과실은 가해 공무원의 평균적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해 공무원이 10년차 행정공무원이야. 그러면 10년차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평균적 주의 의무. 또 10년차 경찰 공무원이야. 그러면 10년차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평균적 주의 의무. 이런 거지, 그지? 그건 뭡니까? 요거하고 달리. 구체적 과실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지? 얘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주의 의무 위반. 구체적 과실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합니다, 그지? 민첩한 사람인지 멍청한 놈인지. 두 번째는 조직과실, 조직과실. 조직과실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개인 책임 원칙에는 사실은 반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과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과실을 객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 과실에 대한 입증을 뭡니까?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과실을 추정한다는 말이거든, 그지? 사실은. 조직과실이라는 말은 개인 책임의 원칙에는 반하지만 이런 거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봉에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경우 있지, 그지? 예, 뭐 그런 경우에. 그래서 경찰 조직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라는 입증만 되면 된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그 밑에 또 뭐 있나? 조직과실하고 390페이지 있어, 그지? 일형 추정의 원리. 일형 추정의 원리는 뭡니까?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일형 과실은 추정된다는 말이야, 그지? 일형 추정의 원리는 반정이 없는 한 추정이 있다는 말이지.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위법성과 과실을 불가지분적인 것으로 보아서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입증되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그치? 앞에 거 안 했네.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 요거 조금 설명한다, 그지?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과 관련해서 있잖아. 두 가지 입장이 있어, 그자? 대위 책임설하고 자기 책임설. 이 대위 책임설은 뭡니까? 가해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의미야, 그지?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책임설은 입장이 전통적인 자기 책임설은 기관설이야, 기관설. 기관설이라 그래서 이 개개 공무원은 국가의 기관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국가가 하나의 나무라면 공무원은 여기 한 가지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예. 공무원은 이거는 국가의 기관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 책임을 진단 말이지, 그지? 예. 국가 스스로. 이게 이제 그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인 거야, 그지? 그런데 최근에는 신기관설, 최근에는 있잖아, 이 경관실인 경우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고의 중과실인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져. 기관설하고 같아. 그런데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가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왜? 오히려 말이야, 국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국가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이 고의나 중과실은 국가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국가 기관의 행위라고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피해자 구제의 이유로. 요지는 그거야.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입장에서 자기 책임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위 책임설인 경우에는 주관설, 이 주관설이 뭡니까? 주관적 책임설을 취하는 거지. 책임에 있어서 주관설. 과실 판단에 있어서 주관설을 취하고요. 자기 책임설은 객관설을 취합니다. 객관설을 취한다는 말은 뭡니까? 위법한 사실이 존재하면 바로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지? 주관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객관설이라는 것은 위법한 사실 그 자체,
위법한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이퀄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객관설. 그지? 주관설은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 주의 의무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요. 개별 문제 봅니다. 그지? 법령 해석의 오류 공무원의 과실. 공무원은 법령 해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해석상의 잘못을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는 법령 해석 및 취급례가 없는 경우 사후에 위헌 선언이 된 법률이나 위법 명령 규칙에 따른 경우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등의 경우에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했다. 왜?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지? 그 나름의 노력,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는 노력.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하는가 하면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에다가 유권 해석 질의를 합니다. 그지? 이게 그런 법령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지. 그지?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후에 재량권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판명된 경우에도 일반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재량준칙이 심히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당의 재량준칙을 제정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래요. 요지는 뭐야? 행정규칙에 따라서 했으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더라도 과실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그치? 판례는 나중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에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요. 법령에 위반한 행위, 간단한 것만 보고 이야기가 긴 거는 다음에 합니다. 협의설과 강의설. 법령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 협의설과 강의설이 있다. 협의설에서는 법령이란 성문 또는 불문의 법규를 의미한다고 보며 강의설은 이 법규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사회질서, 공서양속 등을 포함해서 당의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을 결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 행정규칙이 법령에 포함되느냐?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지? 그래요. 뭐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그 법령 위반의 의미, 위법의 의미, 결과불법, 행위불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